영국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진행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도착을 하니까 우선 차가 없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근처에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가서 시내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일은 주로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도착한 때가 8월 달이었고 우선 5 아이들을 학교를 입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6학년, 둘째 아이가 5학년, 그 다음에 셋째 아이가 4학년,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영어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하이스쿨에 다녀야 했고, 그 다음에 셋째는 영국에 다닌 주니어 스쿨에 다녔어야 하고, 넷째와 다섯은 인펀트 스쿨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교육청에 편지를 보내 근처 말버로 주니어 스쿨, 말버로 인펀트 스쿨에 찾아가 애들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입학을 시켰고 나머지 첫째와 둘째는 커세이 하이스쿨에 첫째와 둘째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외국 학생에서는 무조건 한국인 보조 선생님과 영어 보조 선생님을 담당시켜서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했습니다. 무척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넷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은 주로 아침에 9시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9시쯤 되면 선생님한테 아이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면 아이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 보조 선생님으로 목사님, 사모님이 마침 배정이 돼서 아이를 담당하였기에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스쿨에 간 아이들은 그 EAL 이란 영어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EAL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과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각 아이들의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자료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그러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쓴 글, 또 그림 등을 보니까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영어 습득 능력이 훨씬 빨라서 8개월이 지날 때 둘째 아이, 그 여자아이가 이제 전화로 애들과 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외국 유학할 때 영어를 몰라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는데 그 영국에서는 영어 습득에 제도적인 이런 배려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안심하였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싱가포르 해양대학교 교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싱가포르 해양대학 교수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Legal Aspects of Marine Affairs 그 해상법 과정의 LLM 법학 석사 과정에 이제 그 교수가 이제 같은 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집 어린 아이를 봤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릴 때 애들이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배우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이링구얼이 가능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영어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이 제대로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을 보고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들을 보니까 영어를 어릴 때부터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중에 제가 같이 유학을 했던 학생 중에 나이지리아, 프랑스, 독일, 인도, 싱가포르, 미얀마 등 모두 다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저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해서 무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공부하러 왔기에 집에서는 우리말 쓰고 학교에서는 영어, 그리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학교 과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만 하다 보니 한국말도 잘 못하게 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같이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히어링과 리딩 능력은 무척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피킹 능력은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영어로 즉시 표현해야 되는데 생각을 우리말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영어로 영작을 해서 표현하자니 그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연구에는 그 강의 코스하고 세미나 코스 이렇게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한두 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생각해서 영어를 장문해서 하다 보니까 대화가 끊겨버립니다. 영어 교육은 끊임없이 매일 하여야 합니다. 물살이 센 개울을 보트로 건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건너갈 수 있듯이 그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꼈습니다. 약 2년 반의 유학생을 마치고 이제 왔는데 지금까지 결국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현재 제 영어 실력은 그대로 퇴보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